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금방이라도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처럼 기대감을 모았던 것이 무색하게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돈이 놀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막상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처럼 주가가 너무 올라 추가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일부 차익 실현 후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일명 투자 대기 자금인 현금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냥 예수금으로 놔두자니 수익률이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ETF가 있는데요. 바로 금리형 ETF입니다. 다른 말로는 금리 추종형 ETF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을 모시고 금리 추종형 ETF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독재님.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 선임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금리형 ETF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금리형 ETF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리형 ETF, 금리 추종형 ETF는 무엇인지, 투자하시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리 추종형 ETF는 아무래도 똑재님이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차익 실현 후에 여유 자금을 그냥 현금으로 두자니 아까워서 투자를 하시거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정형 자산 비중 30%를 채워야 하다 보니 그냥 현금으로 두기보다는 고금리 환경을 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실 텐데요. 투자를 하실 때 꼭 체크해 봐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총보수도 인하하고 이름도 바꾼 타이거 CD1년 금리 액티브 ETF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름을 바꿨군요. 그럼 그 ETF로 먼저 금리형 ETF, 금리 추종형 ETF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형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추종형 ETF의 상품 구조는 추종하는 금리를 365일로 나눠서 그만큼을 ETF 가격에 반영하는데요. 이번에 이름을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액티브 ETF에서 더 심플하게 바꾼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 ETF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 ETF는 CD 1년물 금리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추종하는 금리를 365로 나눠서 그만큼 ETF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이상 상품의 구조상 ETF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현금을 그냥 내 계좌에 놔두느니 여기에라도 투자해서 매일 ETF 가격에 반영되는 금리 수준이라도 누려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영상 초반에 금리 추종형 ETF를 투자할 때 꼭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할까요? 앞에서 가격 반영되는 구조를 설명드렸으니까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금리 추종형 ETF들은 다른 ETF들보다도 총 보수를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CD 1년물을 추종하든 코퍼를 추종하든 추종하는 금리의 수준은 3% 내외인데요. 역사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인 것은 맞으나 보통 주식형 ETF를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과는 다릅니다. 금리 추종형 ETF는 추세적인 상승, 장기적인 혁신성을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금리뿐입니다. 그래서 총보수가 낮은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형 ETF에 투자해 1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10% 혹은 그 이상이라면 금리형 상품은 기대할 수 있는 1년 수익률이 3% 남짓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더 저렴한 ETF를 고르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달에 타이거 시드 1년 금리 액티브 ETF는 총보수를 파격적으로 0.0098%로 인하했는데요. 왜 이 상품의 보수를 낮췄는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금리형 ETF를 고를 때는 보수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가 1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금리 수준이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 ETF나 AI ETF들보다는 보수가 더 저렴해야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실질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겠네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금리 추종형 ETF를 투자할 때 또 따져봐야 할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금리를 추종하는 ETF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이니까 금리가 더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에 투자했을 때 365로 나눠서 ETF 가격에 더해지면 더 많이 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안정성을 가지면서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매력적입니다. 안정적인 비중을 내 ETF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져가기 위해 현금성 자산 ETF에 투자를 하더라도 내 현금을 맡겨둠으로써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중요한 법이죠. 방법은 다양하고 ETF 상품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넣어두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가진 상품에 투자하는 게 당연합니다. 타이거 CD1년 금리 액티브 ETF는 CD1년물 금리를 추종하며 CD1년 금리를 365일로 나눠서 매일 ETF 가격에 더해줍니다. 하루만 투자해도 금리가 ETF 가격에 반영되는 상품으로 당분간 이어질 고금리 환경을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리 추이를 보면 CD1년 금리는 최근 다시 CD91일 금리를 역전하며 제자리를 찾았는데요. 대표적인 금리 추종형 ETF들이 추종하는 코퍼, CD91일, CD1년 금리를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CD1년 금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안정적인 자산의 대표 지수들과 비교해보더라도 CD1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아무래도 듀레이션이 긴 CD를 추종하는 만큼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금리형 ETF를 현금을 잠시 담아두는 수단으로 활용할 거라면 비슷한 상품군 중에서는 CD 1년 금리를 추종하는 ETF가 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활용도가 참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안정형 상품만 100% 투자 가능하고 위험 자산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타이거 CD1년 금리 액티브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기존의 배당 소득세가 아닌 세율이 낮은 연금 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현금성 자산 ETF로 타이거 CD1년 금리 액티브 ETF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렇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똑재TV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똑재TV 구독자분들께서는 똑재님이 금리형 ETF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금리 추종형 ETF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당분간 이어질 거로 생각되는 고금리 환경을 누릴 수 있는 ETF를 잘 선택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을 모시고 금리 추종형 ETF를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계좌에 있는 투자 대기 자금이나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놔둔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똑재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